자, 오늘은 주역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8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을 치고 그 점을 해석할 때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배울 겁니다. 그래서 8괴에 다른 말로 소성괴라고 했죠. 그것이 두 개가 겹치면 대성괴 또는 64괴라고 부른다. 8괴나 64괴는 괴 가지수를 표출해서 설명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성괴와 대성괴는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가 적은 그런 8괴의 경우에 소성괴, 64괴의 경우에는 이제 대성괴로 분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4괴를 이해할 때 당연히 8괴에 대한 부분의 속성을 알아야 그 조합 및 배열을 알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주역은 이 8괴만 잘 알면 끝나는 거예요. 8괴의 조합이 8개를 다 만나는 경우의 수가 64개의 경우의 수일 뿐이고, 그 64괴에 해당하는 한 괴를 가지고 동요를 잡으면 그것이 변화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가, 단동법은 384 가지의 수가 있고 다동법은 4096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단동법에 해당하는 384효 위주로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괴를 학습할 것이고, 이 8괴를 하나하나씩 이제 학습해서 1권전부터 8권지까지 끝이 나면 그러면 이제 점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점치는 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성괴, 즉 64괴에 대한 그 스토리를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 점괘가 나왔을 때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는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는 좋고 어떤 부분에는 좀 좋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례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이런 주역적인 이제 효사, 괴사 이런 관점하고, 또 매화 역수 같은 이런 오행의 생극제와 이런 부분도 보고, 그리고 육효에 그런 납갑을 붙여가지고 보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가지고 볼 건데요. 일단은 기초에 대한 부분은 다 공통해요. 무조건 주역을 응용한 응용력들은 다 이 음량과 사상 8괴로 3변하는, 태극에서 1변하면 음량이 되고, 음량에서 2변하면 사상, 사상에서 3변하니까 8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괴가 두 가지가 중첩이 돼서 64괴 및 대성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괴를 할 건데요. 8괴 이전에 살짝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상에 대한 것은 이제 각 개별적으로 뭐 태양이다, 태음이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크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사주 명리학을 할 때 이제 음양 오행을 배웠잖아요. 특히 천간지지라든지 이런 음양 오행의 생극제화를 아니까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서 사상에 대한 부분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사상은 네 가지가 있어요.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런 식으로 태양을 또 다른 말로 노양이라고도 하고, 태음도 노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양, 노음, 태양, 태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태양, 태음으로 많이 쓰이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편의상 부를 때 태양, 태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은 결국 음양에서 출발한 거예요. 양효에서 출발한 이 사상은 결국 태양하고 소음이 되겠죠. 이 소음하고 소양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두 개가 있잖아요. 사상은 그 두 개 중에 위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사상괴의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양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끊어져 있고 한 가지는 이어져 있을 텐데, 위에 있는 양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게 소양이고, 소음은 위에 있는 효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이다. 태양, 태음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두 가지 다 이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소양과 소음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두 가지가 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인데, 맨 위에 있는 기준 효가 음이냐에 따라서 소음이 되고 양이냐에 따라서 소양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게 사상을 암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은 결국 양에서 온 거고, 소음도 양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양을 찍 긋고
그 양에서 두 가지를 파생시킨 거예요. 태양과 소음. 그리고 또 음을 찍찍 긋고 그 위에 이제 두 가지가 파생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소양과 태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상에 대한 부분을 뭘로 놓고 보냐면 태음과 태양은 이제 수화로 보는 거예요. 태음은 둘 다 음이니까 음이잖아요. 수로 보고 태양은 둘 다 양이니까 강력한 양기의 기운, 화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양과 소음, 이 차이인데, 자, 태음 같은 경우에는 두 효가 음이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날씨가 춥단 말이에요. 그 날씨가 추운데 점점 양기가 밑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효, 그게 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게 양이고 위에 있는 게 음이니까 그래서 소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소음은 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화가 되고 소음은 목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다 양효에서 출발한 거죠. 그리고 양기가 점차 성장해 나가니까 가득 채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태양이 되는 것이고, 그 태양에서 다시 음기가 밑으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겠죠. 그때 밑에 있는 효가 음효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소양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하루 일과 중에 저녁을 얘기하기도 하고, 계절상으로는 가을, 오행상으로는 이제 금을 얘기할 수 있겠죠. 상하 좌우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우측이 되겠습니다. 소음은 좌측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동서남북, 상하 좌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태음, 태양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상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양, 소음, 이것은 좌우에 대한 부분. 거기에 있는 이 사행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 토를 넣었을 때 이게 오행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괘를 이제 학습할 건데, 태양에서 시작한 괘구나. 태양괴 출신 괴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 태양괴를 두 개를 그려놓고 거기에 하나 양을 그리면은 건괴가 되고, 음을 그리면은 태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건태이진, 손감간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꾀는 이제 리꾀라고도 하고 이꾀라고도 하는데, 건태리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건태이진이라고 할 때는 편의상 그냥 이라고 발음하고, 단독적으로 얘기할 때는 보통 리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 건태이진, 손감간곤이, 건태이진이 한짝으로 팔괘가 양이고 손감간곤이 음이란 얘기예요. 무엇이 초효에 깔려있는 효가, 건태이진은 다 양으로부터 출발했다. 손감간곤은 밑에 있는 초효가 다 음으로 깔려있다. 그래서 건태이진과 손감간곤 이렇게 양과 음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죠. 팔괘가 보시면은 이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그 사상에서 팔괘가 나오는 건데, 각각 계속 음양 이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괴를 학습할 때 일건천과 이태택을 이제 한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선천수라고 해가지고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선, 팔곤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일건천, 이태택이 지금 얘기한 건태이진, 손감간곤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양효에서 출발한 태양괴에서 양을 갖다 붙이면 이제 건괴가 되고, 음을 갖다 붙이면은 태괴가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태양괴에서 나온 거잖아요. 태양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사상으로 봤을 때는 이 태양은 화의 속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건괴하고 태괴는 이미 그 자체가 화의 속성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팔괘상의 오행은 건과 태는 금으로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따로 화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이제 태양에서 나온 건괴와 태괴이기 때문에 안에 내포되는 모습들이 화의 성질, 그러니까 양기가 아주 강한 성질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의 물상은 머리도 되고 우두머리도 되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기운을 수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되고 분출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다는 거죠. 달리는 말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태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태양괴에서 나온 건데 위에 있는 상효가 음이기 때문에 건보다는 조금 감춰져 있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건처럼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살짝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웃음을 참는 거라든지 에너지가 발산이 돼서 터지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데 이게 터질 수도 있고 잘 막힐 수도 있고,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손상을 입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하게 양기를 누르고 있는 절제된 모습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과 태를 이해할 때 우리는 사상에서 출발한 이 태양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태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강한 양기의 태양괴에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괴와 태괴를 내가 점을 쳤을 때 얻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과 관련된 게 이 건괴든 태괴든 상괴, 합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건이 상괴에 있을 수도 있고 태괴가 합괴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8괴가 배합되기 나름인데 어쨌든 이 괴가 상하괴 중에 하나라도 나왔다는 것 자체는 뭔가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됐든 상대가 됐든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사상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나온 건괴와 태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가 발산하려는 기운이 내포되어 있다. 물론 건괴라고 하면 그것을 아예 표면적으로 다 드러내겠죠. 누구하고 만약에 싸웠다. 그럼 싸운 것이 다 표면화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때 건괴가 뜨면 이미 내가 지금 좋은 상태라는 게 밖으로 다 드러난 상태죠. 그러니까 이럴 때 건괴와 태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점을 쳤을 때 일건천과 이태택이 나왔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내 질문 자체가 문적으로 한 주제가 있겠지만 지금 내 상태라든지 내 마음이랄지 움직이는 흐름이나 방향이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배웠잖아요. 화. 발산을 한다. 그리고 섞이는 것이다. 사람과 관계된 네트워크적인 이런 부분이다 라고 제가 오행을 할 때 설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을 배우는데 오행이라든지 뭐 간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배웠을 때는 이런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사주라고 하는 명리학을 배우고 넘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에서의 8괴를 배울 때도 오행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건괴하고 태괴는 에너지가 발산하는 모습에서 출발한다. 건괴는 그 발산하는 것을 당연히 멈추지 않겠죠. 삼양, 세 가지의 효가 다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괴 자체를 건삼련이라고 합니다. 삼효가 다 이어져 있다 해서 건삼련, 건은 삼련이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괴에는 음이 없어요. 음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소진하거나 안에 담아두고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활발하게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것이 무조건 좋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내가 감추고 말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에너지가 강하니까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도 싫다라는 표현을 당연히 하겠죠. 참질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참는 것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음에 있는데 건괴는 다 삼양으로 돼 있고 음효가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라든지 기다리는 것이라든지 고정하고 안정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고 발산하고 또 당차고 힘있게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하고 점을 쳤는데 이 건괴가 나왔다.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핵심이 이런 드러내는 양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이니까 이것은 부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다 드러내서 섞어버렸다든지.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존중은 음입니다. 그것이 섞였을 때 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에서 관찰하면 태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태양은 화의 속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돼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괴로 할 수 있는 괴들인데 많죠.
일건천 하니까 팔괘의 원래 의미로 이름이 붙여지는 게 아니라 괘상, 그러니까 즉 물상과도 같은 부분으로 괴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일건천 하면은 이 건괘는 그 하늘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괘는 하늘을 상징한다 해서 괴명을 줄 때는 이 천이 다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건위천이랄지, 건괘가 두 개가 중첩되면 건위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팔순괘, 중괘, 숫괘 이런 식으로 통칭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렇게 건위천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은 육양괘죠. 그리고 건괘가 있으면은 나머지 8괘를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천택리, 천화동인, 천례무망, 천풍구, 천수송, 천산둔, 그리고 천지비까지 이렇게 상괘에 일건천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개고, 하괘에 일건천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8개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건괘가 중복된 것은 하나만 되니까 총 합치면은 1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괘가 건이 나온다. 그러면은 건위천은 했으니까 택천쾌, 화천대유, 뇌천대장, 풍천소축, 수천수, 산천대축, 지천태, 이런 식으로 쭉쭉 8괘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붙을 수 있는 이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일건천을 기준으로 해서 15개를 하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괘가 나왔다, 점을 쳤으면은 64분의 1의 확률로 내가 어쨌든 이 주역 괘가 뽑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일건천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건괘가 나왔을 때 지금 설명한 화의 속성들에 관련한 섞이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팔괘에는 오행이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건괘하고 택괘는 팔괘의 오행을 따로 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에너지를 쓰는 쪽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에서 출발한 오행은 화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팔괘라고 하는 건의 속성 그리고 태의 속성으로 들어갔을 때는 각각 금이 된다. 그래서 금을 또 음양으로 나눴을 때 건은 양금이고 태는 음금이다. 건 양금, 태 음금,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건과 태는 태양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속성이 굉장히 양기가 가득한, 표면적으로는 이제 팔괘가 금의 속성을 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행을 배울 때 항상 금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행이 이 팔괘에도 대입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 건괘가 나왔다, 택괘가 나왔다, 이러면은 이 점괘에 대한 내용들은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에너지를 쓰려고 지금 뭔가 움직이는 상태다. 가만히 앉아서만 뭐 할까 생각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내 표면이 뭔가 발동 걸려있는 직접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건괘가 나왔다 이러면은 표면적으로는 움직이고 일하고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적극성은 굉장히 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동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행상 금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쓰려고 한다 이거죠. 보통 이제 화도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 만나서 섞이고 관계하고 거기에서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괘와 택괘는 좀 이런 다툼이라든지 좀 시끄러운 일이라든지 사람 관계에서 아주 복잡다단한 일들 있죠. 짜증나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 그런 스토리들이 배합이 되어져 가지고 64개로 그냥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주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팔괘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64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건괘, 삼양이다, 건삼년이다. 그리고 이게 또 선천수하고 후천수 이런 걸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천수는 당연히 일건천이죠. 가장 처음에 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건천, 택괘는 이태택, 이렇게 선천수는 일건천, 이태택 이렇게 가고, 그리고 후천수로 얘기할 때는 후천수는 6건이라 해가지고 후천수는 6을 상징해요. 건이. 선천수로는 6은 육감수인데 후천수로는 6이 6건이다. 그리고 태는 이태택이었는데 후천수로는 7태라고 해서 7을 상징한다. 그래서
일건천 이태택이 후천수로 가면은 6건하고 7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실 때마다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통으로 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외워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저를 따라서 그냥 계속 암송을 하시면 됩니다. 선천수는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뇌,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선천수가 8가지 있고요. 그리고 후천수는 이게 낙서 구궁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마방진 있죠? 우리 9칸 들어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에 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면 후천수는 1감, 2곤, 3진, 4손, 5중, 6건, 7태, 8간, 9리까지 이렇게 9개가 됩니다. 선천수는 8개인데 후천수가 9개가 된 이유는 그 중앙에 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5는 중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구궁을 가지고 하는 거는 구성학, 그리고 또 기문둔갑 이런 것을 이제 구성반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궁마다 8개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를 가지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수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일건천 이태택이고 후천수는 6건하고 7태다.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일건천 이태택. 후천수는 6건이니까 6이고 태는 7이다. 그리고 제가 일건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태택으로 넘어가면, 이태택은 이게 일건천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건천은 에너지를 쉽게 소진하면 그걸 다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보자, 이렇게 좀 생각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태택의 경우에는 자신의 그런 끓어오르는 양기에 대한 모습들을 표면적인 부분의 음으로 가득 누르고 있어요. 그 누르니까 양기가 굉장히 꿈틀꿈틀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태택에 대한 물상, 이것은 이제 연못이 됩니다. 표면이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을 또 물로 본다고 하면 밑에 쌓여 있는 양기 있죠. 그것을 단단한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안에 담겨져 있는 물, 그것을 이제 연못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태택이다. 우리가 이 택자는 무슨 누구누구의 은택이다, 덕택이다 할 때 그 택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하고 택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태라는 것은 기쁠 열자를 쓸 때도 태가 들어가고, 말씀 설자를 쓸 때도 이 태가 들어가는데, 사실 팔괘에 대한 것이 굉장히 우리 일상 생활에서의 쓰는 이 한자라든지 단어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태라는 것은 이제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감정에 대한 부분과 관련이 있다. 표면적으로 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에너지를 담고 있는데 그 담은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죠. 고정이잖아요. 음은 고정인데 밑에 있는 양기가 그것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음기가 안에 있어야 이것이 숨겨지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태택에 대한 신체를 얘기하면 입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과 관련된 것. 그래서 이태택이 점을 쳤는데 이런 게 떴다. 그러면은 이 이태택과 관련된 일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말하고 강의하고 노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태택의 물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 때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바다라든지 계곡이라든지 물이 있는 곳에 가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연못, 이런 물이 택을 얘기합니다. 이태택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태택은 이제 일건천하고는 다르게, 일건천은 이제 건삼련이라고 했잖아요. 세 효가 다 이어져 있다. 이태택은 태상절이라고 해서 맨 위에 있는 효만 끊어져 있다. 끊을 절자를 써서 끊어져 있다. 태상절이다. 아주 간단하죠. 상이라고 하면은 맨 위에 있는 거고, 하라고 하면은 맨 밑에 있는 거고,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태택은 태상절이다. 그리고 팔괘를 볼 때는 이 중심효라는 게 있습니다. 양이 하나고 음이 둘이면 양이 중심효입니다. 음이 하나고 양이 둘이면 음이 중심효예요. 한 가지의 효가 두 가지의 효를 리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양이 있다. 그럼 두 음이 양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한 가지의 음이 있다. 그러면은
두 양이 한 가지 음한테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이 중심효라는 것은 항상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8괴도 잘 뜯어보면 재밌는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태태에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기쁘고 즐거움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잘 절제하고 에너지를 담아뒀을 때 이것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이 억지로 참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이럴 때 고장이 나거나 에너지가 갑자기 터져서 나올 수가 있겠죠. 일권천은 멈추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터져 나와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 급진적이고 뭐 그런 게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태택은 일권천보다 더 급진적일 수가 있다. 왜냐면은 멈추려고 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터져 나오면은 진짜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일권천이 더 적극적인 것 같은데, 이태택의 모습이 어느 한편으로는 멈추는 듯 하면서도 더 적극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삼련이다 해가지고 일권천만 엄청 막 적극적이고 다 보여주고 강하고 이렇게만 보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음으로 누르고 있는, 우리 물도 보면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고 호스를 이제 손으로 막아버리면 물은 안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손을 뗐을 때 물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태택의 물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공격을 받으면 상대는 상처를 입고 훼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태택에 대한 물상은 외로움도 될 수 있고 상처도 될 수 있고 물건에 대한 어떤 고장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살면서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하지 하면서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음주 가무, 술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즐기면서 기분을 푼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이태택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일 때는 그런 것을 위로해주고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발산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 해결하는 거지 이 자체만 가지고 무슨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이태택이 이제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점을 쳐보면 이태택이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이태택이 나오는 점괘를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면 내가 희생해주는 즐거움과 기쁨이구나, 이걸 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즐거움과 기쁨의 물상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은 외롭고 불쌍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고장나고 말로써 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이것은 쟁송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송이라든지 구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잘 조절하려면 음기가 양을 잘 누르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적절한 양보가 또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양기로 맞짱 뜨겠다, 부딪히겠다 이러면은 이게 태양교 출신인데 이태택이 그냥 안 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태택으로 일어나는 것은 정면 승부할 때는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말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논리로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약점을 잡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이거는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괴에는 육친 함의가 있어요. 육친적으로 이제 아버지다 어머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일권천은 삼양이니까 아버지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곤삼절 8곤지는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건곤은 엄마 아버지예요. 그래서 64개 대성계를 할 때도 순서를 놓고 배열할 때도 건곤이 둔이라는 것을 낳아서 계몽에서 먹이고 가르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곤 둥몽 뭐 수송사비 이렇게 쭉쭉 가는데, 8괴에서도 건곤이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태상절이니까 이 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녀, 그러니까 막내딸. 왜 막내딸이냐? 효는 밑에서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게 첫째예요. 우리도 보면은 밑에 깔려있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깔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위에 깔리고 그 위에 깔리고 맨 위에 있는 것은 가장 나중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건 가장 나중에 깔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태상절의 모습, 이것은 소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막내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건천은 아버지고 이태택은 막내딸 또는 소녀를 얘기한다. 이게 소녀가 뭐 소년, 소녀, 이 소녀가 아니라 소, 중, 장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녀, 중녀, 장녀 이런 식으로. 남자도 소남, 중남, 장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이 맨 아래가 있다. 이러면은 장녀가 되겠죠. 그래서 오손풍 그러면은 이제 손장녀 이렇게 외우고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과 태를 한번 학습해봤는데 뭐 나머지 아주 세부적인 내용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외우실 자료라든지 뭐 찾아만 보셔도 팔괘에 대한 물상이나 이거 많은데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을 뭐 다 얘기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점을 쳐가지고 실제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것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음양부터 사상부터 팔괘까지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팔괘에 해당하는 오늘 건과 태를 학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태는 어디 출신이냐? 당연히 효로서는 양효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태양괴 출신이다. 태양괴는 오행상 화라고 얘기를 했죠. 양기가 굉장히 충만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 있다. 그래서 태양괴의 일건천은 그 에너지를 완전 끝까지 다 발산하고 소진하는 거라고 하면, 그 이태택은 그 기운을 누르고 있다. 어느 정도 본인이 소유하기 위해서 고정하고 있다,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건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발산한다고 하면 이태택은 뭔가 이것을 좀 내 소유로 좀 만들고자 하는 모습도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따라서 딱 뜻을 얘기한 거 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설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괴를, 팔괘를 그릴 줄 안다. 뭐 건삼년, 태상절, 건괴는 다 세 개가 이어져 있고 태상절은 맨 위에 게 끊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제 괴를 그릴 줄 알면은 일단 합격이고, 그 다음에 선천수하고 후천수. 건괴는 일건천이구나. 후천수로는 6건이구나. 그리고 태괴는 이태택이구나. 후천수로는 7태구나. 이렇게 후천수, 선천수 외우고, 그 다음에 건괴에 대한 뜻이라든지 상의 이런 거 에너지가 발산하겠네. 이태택은 발산하는 기운을 조금 누르니까 이런 느낌이겠네.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그러면 일단 팔괘물상 기본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건괴가 들어간 그 대성괴가 뭐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천산둔이니 뭐 천지비니 천례무망이니 이런 것들. 택괴가 들어가면 택천쾌니 천택리니 뇌택기매니 택뇌수니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이태택이 들어간 점괘가 되겠죠. 그래서 64괴 그냥 대충 무슨 괴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런 8괴 학습하시면서 한 번씩 좀 보시고, 이렇게 8괴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점치는 거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성괴 학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외우시면 돼요. 간단한 것만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시고 이렇구나. 그리고 우리 오행 배웠잖아요. 제가 오행에 최대한 믹싱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건괴를 이제 금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건양금, 태는 은금이다. 이거 오행도 당연히 외워야겠죠. 사상으로는 화라고 했는데 팔괘로는 이 팔괘 오행을 따로 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양금이다, 태음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에서 배우는 이 경금과 신금 같이 비교를 해서 또 볼 수도 있어요. 뭐 주역에서는 굳이 그것을 이제 경금으로 보고 신금으로 보고 그러진 않는데, 그렇게 비교를 해도 경금같이 뭔가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나서서 일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그렇게 수정하려고 하고 재구성하려고 하고 하겠구나. 그런 모습이고, 이 태상절은 뭔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 안에서의 본인의 예쁘고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모습, 그리고 또 일적인 부분에 대한 이 추진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랄지 뭐 이런 거, 소유적인 거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천간의 신금물상하고 이 택괴하고 비교해서 학습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택괴의 경우에는 유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후천 8괴상 지지를 돌려보면 건괴는 이제 술해를 건방이라고 하는데,
태방은 유금을 태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서에 해당하는 이 태금, 그러니까 좌오묘유를 감리진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유금을 태라고 한다. 우리가 유금 배울 때 술주자라고 배웠잖아요. 술병이다. 그리고 뭐 균과 관련돼 있고 발효와 숙성시키고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유금의 물상이라 했잖아요. 그것을 이 이태택 8개하고 믹스해가지고 이해해도 전혀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주를 배웠다, 공부했다. 그럼 주역으로 접근해가지고 주역적으로 막 이렇게 점도 쳐보고 해석을 하고 또 사주랑 연결도 지어보고 이러면은 지지를 이해하시는데 아 유금이 있다. 그럼 이태택을 막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태택을 접목을 시켜도 충분히 더 이해력이 확장되는 그런 해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암기한 것들 잘 이렇게 좀 활용하시고 다음 8개부터는 진도를 쭉쭉쭉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불이 태어난 날의 힘 내 가슴에 남아빛 조용한 결처럼 내 사주 팔자에 담아 오늘의 바람이 날 조용히 스쳐져가 흔들리는 내 맘 길을 묻는 이 밤 숨겨둔 그 의미가 내 안에 번져만 가 오래된 시간들 내 운명 숨결에 담아 바람 부는 순간 내 귓가에 속삭여 멈추지 않는 내 맘 감출 수 없는 이 밤 팔자는 나의 뿌리 발괴는 부는 바람 사주로 만든 인생 주역으로 순간 check it 팔자는 나의 뿌리 발괴는 오늘의 바람 깊은 곳으로 날 데려가 어둠을 밝혀 왜 같은 사랑에 또 마음이 붙들려 왜 같은 자리에서 멈춰서 있을까 내 안에 오래된 결 쉽게 안 바뀌어 girl 태어난 시간의 turn 여전히 남았어 burn 왜 다른 바람에 또 가슴이 흔들려 왜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까 내 안에 깊어진 결 쉽게 못 지워져 girl 흘러온 시간의 품 조용한 나만의 품 지금 갈까 말까 맘을 replay 깊은 밤 길 위로 대답은 simply 익숙한 상처들이 자꾸 길을 흐려 다른 문 앞에서 또 발끝이 떨려 잡은 기억들은 손끝에 남아 보내란 바람들이 귓구멍 속을 훑어 기다린 시간마다 심장은 빨라 움직임 한 걸음이 내일을 불러와 사주는 내 바탕 몸에 벨리듬 같아 발괴는 오늘의 결을 뒤집는 것 같아 팔자는 깊은 밤 끝까지 내 안에 남아 발괴는 스친 찰나판을 바꿔놔 팔자는 왜 내 마음마다 흔들어 놓지 발괴는 왜 이 밤마다 나를 밀어넣지 태어난 결 위에 오늘을 다시 turn up 내 인생 그곳에서도 나답게 burn up 팔자는 나의 뿌리 발괴는 부는 바람 사주로 만든 인생 주역으로 순간 check it 팔자는 나의 뿌리 발괴는 오늘의 바람 깊은 곳으로 날 데려가 어둠을 결코 밝혀 어렵지 않아 하나씩 알아가면 돼 그리 멀지 않아 조금씩 다가가면 돼 태어난 나를 품고 오늘의 때를 묻지 흔들리는 마음도 조금씩 맑아져 더 밝아져 팔자는 나의 뿌리 발괴는 부는 바람 사주로 만든 인생 주역으로 순간 check it 팔자는 나의 뿌리
그대로 천천히 걸어가 발자는 나의 뿌리 발괴는 부는 바람 나는 그 사이에서 조금 더 나를 본다 이제 진짜 인생 공부 발자는 나의 뿌리 발괴는 부늘의 숨결 과거 오래된 나와 지금의 나를 잇는 말 발자는 나의 뿌리 발괴는 부는 바람 나는 그 사이에서 조금 더 나를 본다 이제 진짜 인생 공부